자,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를 위한 오늘과 내일. 자, 성공적인 트레이더 길을 가고자 한다면 부단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트레이딩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한때 잘 나가던 트레이더도 한 번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는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성공한 트레이더의 공통점이 있고 패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래 글을 보면서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패자의 습관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패자와 승자의 습관을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패자의 습관부터 먼저 할게요. 게으르면서 열정이 없다. 게으르면서 열정이 없다. 게으름은요, 사람이 무심코 짓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짓는 가장 무서운 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패자는 매매 중독증에 빠져 있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남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밥상을 차려 놓아도 스스로 밥을 떠먹기조차 귀찮아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인천의 여자분인데요, 사회에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에 들어와 가지고 약 60억을 잃었어요. 60억. 나중에 이제 잃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그때 한 55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차트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차 타고는 담을 싼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업한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배짱으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똥배짱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전문가 따라 하면은 된다느니 그런 어떤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일반 젊은 사람들 여러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컴퓨터 쫙 깔아놓고 각 그 전문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자, 시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정확한 의미조차 모르며 트레이딩한다. 이 시장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정확한 의미를 모르며 한다는 것은 밤길을 빛도 없이 걸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시장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트레이딩을 3년 이상 해도 지지와 저항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트레이더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뭐 그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지하다.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스스로에게 관대해. 그리고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또 뭐 포털 사이트에 어떤 이가 글을 올리면 그 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한 항상 자신의 기법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기법으로 어려운 이 시장을 조성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시장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시장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아는 후배가 누가 한 번이 저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분 부탁도 있고 그래서 여기 사무실로 들렸는데 자기가 뭐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16억도 땄고 뭐 얼마 따고 하면서 노트북 갖고 와서 다 펼쳐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거래 기법은 이렇게 됐고 하는 이야기란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오는 이야기는 자금을 투자받기 위함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했어. 여기 부천인가 뭐 이 근방에 모텔까지 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죠. 나를 찾아온 목적이 투자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차트를 설명했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아무 말을.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기법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그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내가 볼 때는 주식을 했던 사람이라서
주식은요, 차트 보는 기술이 바둑스로 말하면 1단이라 하면요, 해선물은 9단이 돼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장을 우습게 본다. 시장을 통제하려 합니다. 심지어 모니터 앞에서 버럭 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포지션과 같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라고.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초짜 때 책상을 친 적도 있고 내 머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로지 수익 내는 비법을 찾아 헤매. 비법. 수익의 눈이 멀어 트레이딩의 본질이죠. 또 트레이딩의 의미조차 모르고 시야가 좁은 사고를 합니다. 비법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객관적 시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열려. 작은 문.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법 찾아 산만리한 사람 많죠. 뭐 지금은 내가 그런 분들을 안 만나는데 예전에 6, 7년 전에는 분명히 작가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비법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법을 내가 이야기해줘. 상하이 차트 핵심 패턴 이야기해 주는데 그건 들으려네. 더 특별한 비법이 있냐. 그분이 올 때 그 우유 대리점을 해서 치즈 한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 덕분에 제가 상당히 그 오랜 동안 그 치즈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대. 일정 기간 수익이 나면 자신이 대단한 것인 양 여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시장만을 고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합니다. 단기간에 크게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크게 당해. 그래서 세계적인 명트레이더 보면요, 세계적인 명트레이더도 큰 수익을 난 다음에 자만심이 생겨. 그래서 방만한 트레이딩을 해. 그래서 실패를 본 사례들이 그 잭스웨거의 46가지 교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조급해. 조급해요. 초보들이 좀 조급하죠. 준비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대다수 트레이더가 준비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든다.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다. 설사 안다 해도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승리자라 하잖아요. 이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 아니, 준비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뭔가 큰 수익을 얻으라 하는 것은, 그거 도둑놈 심보죠. 오로지 오늘의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매일매일 바쁜 것이죠. 길거리에 있는 작은 붕어빵 장사를 하려 해도 굽는 기술과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이 시장에 들어오는 대부분은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일까요?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저도 뭐 초장에 들어와서 한 3천만 원 잃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많은 세월을 제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죠. 그 여덟 번째, 겸손함을 모른다. 시장에 겸손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기기만을 바라고 승률을 높이려 합니다. 승률이 높다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겸손해야 손절도 잘하는 법이다. 승률이 문제 아니라 수익이 문제지, 수익이. 자, 그리고 남은 것을 훔친다. 패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걸음 더 오르려 하지 않고 한 발, 한 계단 이렇게 올라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이 자신에게 공짜로 해주기만을 바라는 더러운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육생한테도 이런 것도 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느껴요. 자, 시장에서 패자들의 습관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패자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생각하는 법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몸에 비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유튜브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것이 바로 패자들의 습관인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패자의 습관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답습하게 되니까 더욱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반대로 승자의 습관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 패자의 습관의 반대적인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자,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알고 행하며 타인에게 관대하나 자신에게는 혹독하다. 제가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나 내 자신한테는 혹독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자신은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타임, 이제 곧 시장이죠. 자신의 단점을 보았는데 혹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그 호주 트레이더 브렌트 펜볼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해선 트레이딩은요, 극한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손절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손절 전략을 안 해서 손절 제한 주문을 안 해가지고 어떠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서 이제 그게 바로 경험이지. 그러니까 큰 손실이 나고 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제가 반복 차트 훈련, 또 어떠하니 손절 제한 훈련 같은 것을 받아라. 이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또 시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신의 문제점을 알 수 없다고 인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시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차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코뎀 트레이더들이 실시간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장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 시장을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또 자신을 알고자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를 위해서 마음의 공부도 해야 돼. 왜? 우리 마음이 뭐 탐욕, 희망, 두려움, 조급함 등등 우리가 트레이딩 시 발생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항시 차트 기술과 그 다음에 심리를,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한꺼번에 훈련하는 방법을 취해라. 효율적으로. 그게 코뎀 트레이더가 권장하는 3중 훈련 과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며 항상 그 의미를 생각한다. 어느 분야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무엇보다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라 하면 시장의 이해다 하는 거예요. 시장의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자만심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요. 이게 뻔하거든. 이게 한번 마스터하고 나면요, 그 뇌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게을러서 그래.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이 정확히 우리 트레이더 어떠하니 정신과 마음 속에는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친 추구보다는 적은 손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는 생존이라는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지나친 추구로 마인드가 흘린다든가, 또 마인드가 흔들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한다.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손절 제한의 중요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생존이야, 생존. 내가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하루하루 얼마 버는 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게 조그마한 탐욕이거든. 그 조그마한 탐욕으로 인해서 소탐 대신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적은 손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손절 제한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다릴 줄 알고 준비한다. 이게 인내심의 중요성이죠. 하루에 단 한 번의 트레이딩을 위해서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전번 강의에서 인내심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인내심의 두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입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 그 다음에 진입했으면 끌고 나가는, 목표가까지 끌고 나가는 인내심, 요걸 이야기했고, 배움에도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교육생들 보면 좀 제 마음에 좀 안 들거든요. 왜냐면요, 좀 게을러, 제가 볼 때는. 자, 7번 패자의 습성에서 배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배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 패자의 습성 10가지 이야기했죠. 여기 반대가 승자의 습관이거든. 그러면서 배우며, 그러니까 실패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배우면 더 낫겠죠.
자, 시장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철학이 수립되어 있다. 시장의 가치, 직업의 가치, 또 이 차트는 평균 가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패자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그들의 습성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철학이 있어야 성공에 다가갈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것이 해선 인문학이라는 것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있죠. 요걸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인생 공부는 사실은 마음 공부거든요. 우리가 일반의 우리 인생의 윤리나 도덕이나 또 내가 과연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나,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해선 트레이딩의 접목을 딱 해놓으면 바로 해선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는 무척 중요한 겁니다. 8번째, 다른 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진정으로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 어느 한 단계가 올라가면 한 계단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힌트를 얻어도 진심으로 고마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본인이 노력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내가 어느 한 분을 제가 이제 좀 가르쳐 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 내가 그 집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하면 밥은 내가 사야 돼. 왜? 내가 좀 더 버니까. 결과적으로 그분 제가 나중에는 안 만났죠. 결과적으로 그분 파멸했죠.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만두집에서 집 다 날리고 와이프는 뭐 저기 어디냐 마트에서 그 일한다 하더만. 그러니까 이 해선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에 자기가 어떤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주고 하면요, 그것은 큰 힘이 되고 미래에 큰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한데 내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교육하면서 내가 간단히 말하면 인간 공부를 내가 많이 하게 돼요. 인간 공부, 남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9번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파도에 맞서지 말고 파도의 흐름을 타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트레이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유연함입니다. 언제든 나는 시장의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상황에 변하면은 상황에 맞게 나도 변해야 돼. 이게 시장 변화론이야. 이게 시장이 변화하면 시장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 각 시장에 맞게끔 대응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복잡함을 넘어선 정교하고 단순한 트레이딩 전략이 있다. 자신만의 트레이딩 전략이 아닌 시장을 이해하는 전략이요. 시장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딩 전술 전략 오늘 지금 강의할 예정인데요. 전부 초점이요,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바탕으로 한 트레이딩 전략 전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시에 발생하는 심리 부분도 시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하면 안 되지.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승자의 습관과 패자의 습관을 보면서 트레이더 자신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준비하는지 심사숙고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선순환을 가져오도록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여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성공한 트레이더를 위한 오늘과 내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패자의 습관과 승자의 습관, 패자의 습관에서 반대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 승자의 습관은 그 패자의 습관과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발전되게 나가야 돼. 노력해야 되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매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